좋아요, 구독.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짚으면서 특징주 여쭈어 볼 텐데요. 앞서서도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 약간 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서 저희가 좀 챙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더라도 조금 불안한 측면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은 외국인 매도가 한 2천억 원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하락보다는 되려 상승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특징적으로 그 MSCI 단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 보니 그러한 특성이 발생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급으로 인해서 지수가 한 방향으로 일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반대급부로 오늘은 추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매수단 이 부분은 조금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의 어제만큼의 매도가 만약에 시장 오늘 기준으로도 거래소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조금은 시장의 지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 조정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 대형 IT 쪽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리밸런싱 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환율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좀 떨어지게 되다 보니 환율이 들어왔고, 그 IT 같은 경우가 이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어있는 수급이다 보니 이렇게 유입되는 면을 체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형 IT 쪽은 흐름이 좀 반대로, 어제보다는 반대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대형 IT 쪽은 아직은 급하게 매수를 하는 흐름이 아니겠고요. 소재 부품 장비 군 같은 경우도 주가 추이 정도 체크하고 추이의 흐름을 계속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30% 이상 급하게 담기에는 아직 업황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겠고, 그럼 여기에서 주식을 전면적으로 팔아야 되냐,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차별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IT 군들 중에서도 좀 모멘텀에 반응하는 그러한 업종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한 흐름상에서 지수가 밀릴 거였으면은 주도 업종군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을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연결해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시장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특징적인 종목을 템포를 늦춰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진에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 그리고 저가항공, 대형 항공사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유가와 환율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니라 신흥국단의 특성, 그다음에 강달러 영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노내의 성격인데, 유가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비용의 증대로 인해서 대형 항공 및 저가 항공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유가 흐름이 WTI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한 80불대 후반까지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요. 실적으로는 바로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은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을 하면은 저가 항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왔다고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여행 수요에 대해서 7월 같은 경우 국제선 여객이 전월 대비해서 40% 중반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8월 기준으로는 진에어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이 한 79%대, 80%대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당연히 뭐 태양광, 조선, 방산 이런 군으로 계속 집중이 돼 왔지만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 단 이러한 부분을 다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가 그 입국자에게 PCR 검사를 면제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 패키지 관광에 대한 부분도 약간 손질을 해서 좀 유용하게 올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패키지 관광 이외에 개인 관광 및 뭐 비자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저가항공이라든지 여행주 같은 경우 한 차례 더 주가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연결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PCR 검사 면제를 9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여행주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저가항공주 같은 경우도 좀 부담 요인이 되는 유가 하락이 나타났고, 이 유가 하락의 부분 같은 경우와 좀 리오프닝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봤을 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제주항공이 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시장에서 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뭐 리오프닝과 관련 이 리오프닝이라는 점이 모든 업종이 좋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가장 주가가 좀 베타 성향을 가진, 즉 상승을 할 때 상승에 대해서 좀 탄력이 더 강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업종이 저가항공 업종, 그다음에 뭐 일부 카지노주,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변화라고 하면은 짧게 언급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확산해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겠죠. PCR 검사 면제는 이루어졌고 뒤이어서 비자 부분과 이제 패키지 관광을 개인 관광으로 허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하이라이트를 가장 강하게 받을 게 저가항공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매출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20에서 많게는 40% 정도가 저가항공주들이 차지하기 때문이죠. 예, 그 점을 기억을 하고 가격적으로는 어제 조금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16,9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저가 항공사죠. 진에어에 대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경 설명부터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까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 원자재,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국제 유가가 또 급락을 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천연가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짚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연가스 선물의 조정은 크지 않았어요. 되려 어제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어떤 지표로 반응을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을 필두로 해서 중국, 미국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그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이 되어 왔었고요. 그렇다 보니 특히 유럽 중심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가 역사적 신고가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같은 경우가 반응을 했겠죠.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흐름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에너지 주들 같은 경우, 특히 전통적인 상사주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을 했고 역사적인 밸류에 대한 중단을 넘어서 이제 상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유럽의 천연가스가 조정이 나오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한 10%가 조정이 나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에너지 업종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진정 주도 업종군 이러한 측면에 부합을 한다고 하면은 15%에서 20% 조정이 나오고 그 이상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변화가 있을 때 매수를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에너지 업종의 저가 매수 고려가 아니라 반대급부로 에너지 업종을 매도하고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갈지,
그 점이거든요. 성장주 단위라든지 IT 쪽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종목들을 추려놓고 현재 시장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G 이노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애플 아이폰 14 관련해서 관련주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주의 반응은 최종적으로 애플이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쳤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 뉴스를 통해서 BH라는 종목이 먼저 상승을 했었고 대형주군의 LG 이노텍은 아직 좀 덜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장용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이 한번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러한 수급 흐름에서 조금 꼬인 점이 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트를 놓고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면 지금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기대하는 점이 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IT 업종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매수해야 되는 종목, 기다려야 되는 종목, 매도해야 되는 종목을 추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IT 업종 안에서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이라는 점과 하반기에 존재하는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의 존재로 가격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단가는 33만 7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